안녕하십니까. 리서치 2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표를 맡게 된 남재현입니다. 네, 저는 앞서 박선영 팀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산업분석, 기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이 순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업분석입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K방산업에 대해서 많이 떠오르죠. 네,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 K방산업이 왜 떠오르고 있냐? 네,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K방산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기간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이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집트로 가서 K9 수출 2조 원대의 수출에 대해서 수주를 한 것처럼 그 전부터 이미 수요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 단기적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K방산이 왜 주목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궁2입니다. 천궁2는 사격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이렇게 3개의 발사대로 1개의 포대가 구성됩니다. 천궁2가 뭐냐면 천궁2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입니다. 즉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입니다. 한마디로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죠. 2017년 시험 발사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천궁2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요격 미사일과 경합하여 수주를 따낸 만큼 K방산업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현대로템의 K2 흑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동사와 좀 비슷한 산업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해당 포는 어찌됐든 공격을 위주로 하는 포이기 때문에 동사가 만들어내는 K9 자주포는 방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2와 K9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공격과 수비라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K9 자주포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릴 무기인데 K9 자주포는 장비 설계 단계부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자주포입니다. 또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입니다. 영미권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호주의 높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도 기대할 수 있고, 비슷한 종류인 미국의 팔라딘 그리고 영국의 AS90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의 PGT200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네, K방산의 경쟁력이 그만큼 해외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방위산업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2021년 수출 실적이 크게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전까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K방산은 내수 시장에 위주로 수주가 한정적이었지만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더 많은 수출 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더하여 주요 무기 수출 국가로 미국이 37%, 그 뒤를 러시아가 20%로 쫓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 무기의 수요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자면 한국으로 어느 정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이 내용은 K9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자료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동사가 용이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항공 엔진 분야입니다. 해당 산업의 민항기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기술적 난점을 극복해 어렵게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항공 당국의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엔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첫 번째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35%,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21%, 미국의 P&W, 프레드 히트니가 19%, 그리고 그 뒤에 프랑스의 사프랑이 16%로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4개가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실제 항공기 엔진의 수요처가 보잉과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보잉과 에어버스 정도로 좁기 때문에 두터운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주 산업입니다. 네, 우주 인터넷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우주 인터넷은 지구 상공 적에도 약 1000km 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우주 인터넷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이전의 광 케이블과는 다르게 격오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래 산업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UAM 산업입니다. 하나가 주도하는 이 사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분도 있고 못 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 사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잠실마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사진이 나온 건데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UAM 개발에 뛰어든 산업이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이고요. 그리고 UAM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으로 2030년에 지금 현재보다 약 45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모건스탠리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UAM 산업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첫 번째로 대도시권 인구 집중 및 지상 교통망 혼잡 해결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동 시간이나 그리고 교통비, 뭐 왔다 갔다 할 때 운송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트렌드입니다. 기존에 그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입니다. 이를 UAM 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주요국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로 2010년 대비 미국은 49% 감축, 유럽은 46% 감축, 영국은 58%, 일본은 42%, 한국은 18%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줄이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가 산업에서 용하고 있는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은 대충 보셔도 되는데 어제 3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54,700원이 기록했고 네. 다음으로 기업이 해당 동사가 용이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하나의 수많은 지주사 중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로 하나 테크인 100%, 하나 디펜스 100%, 하나 파워 시스템 100%, 하나 정밀기계 100%, 하나 시스템 49%, 세트랙 아이는 35.49%로 지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 테크인은 항공, 엔진 사업과 보안,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은 방산, 하나 파워 시스템은 에너지 장비, 하나 정밀기계는 산업용 장비, 세트랙 아이는 작년 1분기에 인수를 한 기업인데 저궤도 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주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동사의 사업 비율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동사의 매출 비중은 2021년도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2%, 하나 디펜스가 22%, 하나 시스템은 32%, 하나 테크윈은 10%, 나머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K9이 동사의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K9은 터키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수출대 세계 자주포 시장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경쟁사인 독일의 PHZ 2000과 동사의 K9의 기능 비교 자료입니다. 네. 대충 봐도 거의 숫자가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격 차이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독일 제품 한 대당 K9 자주포 세대에 20억, 약 2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해서 K9 자주포와 그 자주포에 포탄을 싣고 다니는 탄약 공급 차량, 그리고 자주포를 엄호할 보병과 그 보병을 탑승 스킬 트럭 세대의 가격보다 PHZ 2000의 한 대가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 수출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제가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린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해당 동사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교전통제소는 LIG 넥스원 했고 나머지 두 대는 동사가 했는데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작한 것으로 1조 2천억에 달하고 발사대는 하나 디펜스가 만든 것이고 4천억에 달하는 그런 수주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엔진입니다.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네,
이 자료는 동사가 제작하고 있는 항공 엔진에 대한 얘기고 전투기용 엔진뿐만 아니라 일반 민항기에도 이용이 되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9년 11월 5일 영국 롤스로이스 즉 세계 3대 항공사 엔진 제조사로 동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10억 달러 규모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의 최첨단 항공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2045년까지 최소 25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앞서 말씀드린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 2025년까지 3,500원의 규모에 달하는 항공 엔진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지난 3월 15일 동사가 롤스로이스 파트너사 중 최고 수준인 PPAP 레벨 1, 그러니까 골드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골드 등급은 1년 12개월 동안 공급한 항공 엔진 부분에 하자가 없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산업입니다. 지난해 5월 100억 원을 동사는 투자했고 그 프로젝트로 하나의 스페이스허브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지역적 한계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과거의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지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스페이스허브는 한화, 그리고 하나 시스템, 세트랙I 등이 참여하는 하나의 우주산업 총괄본부로 항공 엔진이나 앞서 말씀드린 항공 엔진이나 방위산업처럼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미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웜앱 주요 투자사인데요. 웜앱은 영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 한국 이렇게 6개의 기업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원앱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다지고 있고 원앱에 주로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하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AM 산업입니다. 동사는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UAM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오버에어와 UAM, 즉 버터플라이를 공동으로 300억 원 규모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지상 시험을 완료하고 2025년에는 서울에서 김포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에어택시 해당 버터플라이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에 시범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 대신 전기 추진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운항기나 헬기들은 보통 앞으로 나가면서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사의 버터플라이는 기존 항공기와 다르게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점에서 굉장히 미래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해당 자료는 하나투자증권 IR에서 가져온 것으로 2022년 동사의 예상 수준은 밑줄이 제가 쳐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 있는 이벤트들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1분기에는 지난 설날에는 이집트 K9 자주포를 수주했고 2분기에는 호주 랜드 4000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3분기에는 KF-21 초도 비행 그리고 4분기에는 누리호 2차 시험 발사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기사에서는 6월 15일로 다져졌고 몇 달 뒤에 누리호 시험 발사가 예상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0문을 K9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가 봤을 때 굉장히 신뢰도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아마 다른 국가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 자료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과거 러시아, 소련 국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과거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지역은 루스 종족의 루스 민족의 같은 국가입니다. 루스 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반러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설립되어 있고 발트 3국이라는 세 국가는 국방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조금 더 위험성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근접국인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이미 한국 동사의 K9의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K9의 수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K9이 왜 한국 K방산에서 왜 K9만 수주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K2나 천궁2는 공격을 위함이지 방어를 하는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곡사포로 방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K9의 수주가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더해서 이번에 계기로 나토 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2%까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우주산업입니다. 네, 지난 3월 스트레가이를 지분 인수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를 6월 15일에 발사 예정이기 때문에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사가 투자 포인트가 높다. 투자 포인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에어택시에 대한 가능성과 ISA 프로젝트, 즉 ISA 프로젝트란 인공위성 간의 레이더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더해서 고용량의 레이더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기존과는 다르게 고용량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통신 에어모빌리티 사업인 에어택시에도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은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사는 발사체, 위성체, 통신 관측 위성, 지상체, 운용 시스템 발사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산업을 수직 계열화해서 이룬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면서 동사가 우주산업에 대해서 진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누리호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작년 10월에 실패 원인에 대해서 3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로 약 10%를 남겨두고 실패한 것을 아마 모두들 아실 텐데요. 그 실패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15일 누리호 발사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우주 산업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구는 한정적인 자원으로 자원 고갈의 문제를 겪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자원 면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주 산업 채굴이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그럼 솔루션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우주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우주 산업의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엔진입니다. 동사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년에는 항공기 인도 추이와 수출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확산세는 있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점과 그리고 백신 접종률,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번 년 1분기 그 보잉의 항공기 B737 맥스의 운영 중단 기간에 생산했던 재고가 이번 년 1분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투자 포인트로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누리호 발사 실패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과거 작년 10월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과거 안착 실패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자료를 보면 코스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코스피가 같은 시기 3.4% 하락할 때 동사는 13.6%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 6월 15일에도 누리호가 발사를 실패한다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크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 제약산으로 인한 항공기 수요 감소입니다. 왼쪽 자료는 코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자료이고 사망률, 즉 치명률 자료입니다. 치명률인 그 전에 있었던 델타나 기존의 코로나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수요가 기대된다고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과는 다르게 오른쪽 자료를 봤을 때 오미크론이 이번 년 1월, 홍콩 다음 달 4일까지 8개국 비기 운행이 중단된다라는 내용처럼 앞으로 코로나 위중증이 좀 더 증가하고
추이가 증가하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여 운항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항공기 수요가 감소가 예상되고 동사의 엔진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 10%, 22%, 30% 각각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조금 복잡한 형태입니다. 해당 자료는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K9 자주포가 2018년 에스토니아의 K9 12대 50억 그리고 이번 년 1월에 있었던 이집트 500대 2조 원을 감안해서 그 중간값으로 K9이 관리비가 들어가서 정확한 추징액을 알 수는 없지만 45억으로 추정을 했고 해당 자료에는 제가 25년과 24년치를 예상치를 지웠는데 25년에는 K9의 A조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예측해서 2% 증액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방산업에 대해서는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4개의 자회사를 합치면 매출액의 86%를 담당하는데 추가적인 나머지 14%는 매출액의 WACC 가정평균 지수를 사용해서 0.14를 곱해서 계산한 추이입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인데 매출액, 매출원가 순으로 앞에 박선영 팀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이 유사하게 했고 2022년 EPS는 4,448원으로 계산을 했고 방산업종 평균이 29.67, LIG 넥스원의 경쟁업체인 LIG 넥스원은 13.24로 방산업체 평균과 LIG 넥스원에 더해서 중간값으로 21로 예상 펄을 매겼고 예상 주가는 93,428원으로 상승 누력 70%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질문해 주시면 홍심전님 꼭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